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그 월요일 시장은 지난 주말에 이어서 지수 반등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 끝났어요. 3대 지수가 모두 거의 0.7% 근처까지 다 하락하는 그런 상태로 끝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시장이 오후로 가면서 더 급격하게 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데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전망을 좀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뭐 다 아시지만 이제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 우려 아니에요. 이걸로써 이제 모든 게 뭐 이것저것 있지만 종합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이걸로 이제 압축이 된다. 그 이제 이 오후 들면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수가 밀린 거는 오후에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게 더 떨어졌다. 이제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연휴를 이제 끊는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니까 뭐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올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전혀 뭐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락폭이 오히려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은 한 0.21% 정도, 이렇게 조금 뭐 예측한 정도. 그래서 이 지수를 2,950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뭐 종일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지속해서 유지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들만 이 순매수에 나서 갖고는 시장을 돌리기가 상당히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85%, 그러니까 2,901포인트까지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약간 더 후퇴를,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가 오늘 종가는 2,916.38포인트, 그래서 1.35% 하락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24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998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개인만 9,794억, 9,700,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그래서 코스닥까지 합치면 뭐 1조 5천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의 코스피랑 오늘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는 여기도 코스닥도 0.21%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포인트로 95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장중에 많이 밀렸을 때는 1.7%까지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936포인트, 936.95, 뭐 그 정도까지 밀렸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이건 뭐 회복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는 940.15포인트로 끝나서 1.36%, 거의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53억을 순매도했고, 뭐 기관은 뭐 149억 정도 순매도했으니까 별 큰 매도는 아닌데, 개인이 이제 여기서도 1,75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합쳐서 1조 5천억 정도 그렇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5천억이 아니라 1조 한 1,500 이 정도 되는군요. 1조 1,500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특징이 그래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유가가 더럭같이 오르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유류 도소매나 정유 관련 이런 것들이 비교적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근데 이제 그 WTI 기준으로 80불 52센트, 그러니까 80불 다시 넘었잖아요. 브렌트유는 82불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7년 만에 최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뭐 유가 배럴당 뭐 30몇 불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올 겨울 들어서 원유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될 거다. 이런 걱정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요새 이제 늘 그렇듯이 이 에너지 쪽이 어, 급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원자재 베이직 머티리얼 쪽이 상승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상승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톤당 3,064달러를 넘어섰다. 이게 13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알루미늄 수요가 막 있어서 그래서 막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이제 재련해내려면 그 톤당 14메가와트 아워 그 정도가 이제 전기가 쓰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계속 전력난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많이 재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이게 경기 막 그거 화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산 못 하는 거죠. 전력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인데, 2차 전지도 사실은 뭐 오늘 2차 전지 3사 중에서 LG화학, SK 이노베이션은 올랐지만, 이거는 그래서 올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유가 상승 쪽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거고, 삼성 SDI는 3.35% 빠졌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서 이런 이제 그 배터리 세트 회사보다 최근에 이제 소재, 부품 이쪽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꾸 대규모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하고 지금은 뭐 막 사다 쓰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내재화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보다는 소재 부품 쪽이 더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오늘은 현대차 500원 빠지고 기아차 300원 올랐지만 그래도 뭐 얼마 전에 막 푹푹 떨어지는 데 비하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차도 이 전기차로의 전환 일정을 좀 땡겨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제적인 경쟁 이 관계에 있으니까 현대차가 이거를 여기서 멈칫멈칫하면서 시장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기대감, 뭐 이게 오늘은 이제 조금 뭐 어려운 장이지만 그나마 뭐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또 재미난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4분기 실적 우려, 그것 때문에 7만 선이 붕괴됐잖아요. 6만 9천 원에 끝났으니까 이제 7만 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쪽에 서 있으니까 시가총액 가장 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늘 LG전자도 잠정 실적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뭐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상당히 영업이익이 적어요. 그건 아마 이제 그 GM하고 그 배터리를 무너주는 부분을 다 처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뭐 LG전자는 오늘 4천 원 오른 상태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시장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그 가능하면 여러분 쉬시는 동안에 시장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고용지표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자 이랬는데 뭐 시장이 워낙 이 상황이 계속 안 좋게 돌아가니까 뭐 그런 틈을 안 주네요. 그래서 그냥 뭐 시장이 최근에 이제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빠져내려가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에 나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매수의 목적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내일이라도 자율 반등이 나오면 거기다 털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매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빠졌을 때 좀 사서 모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긴 호흡으로 보면 사실 뭐 매수 뭐 별일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박자 맞추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탁 사서 내일 탁 팔고 이래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진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 시장을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희망 고문에 빠지면 이건 이제 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은 어렵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데 우린 밖에 안 나갈 거니까 영하 20도나 30도나 춥긴 마찬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그냥 그거랑 관계없이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길게 보고 하면 괜찮은데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뭐 이 정도면 다 빠졌어요. 뭐 이제 사봐야 되죠. 뭐 막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이제 희망 고문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힘든 구간에 들어갔다. 그런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지금 시장의 그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거잖아요. 뭐 유가 오르지, 또 뭐 이 에너지와 관련된 또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잖아요.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기초 재료가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전력난까지 또 그거 전력난의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이제 중국부터 되니까 그게 세 개의 공장인데 그러면 이제 모든 거에 코스트가 이제 업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로 이제 전이되면서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곳곳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이건 일시적인 거고 뭐 공급망 이런 것도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거는 뭐 해결될 수 있다 하고 이제 낙관론을 피는 분들도 좀 계세요. 시장을 낙관론을.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뭐 일시적이건 아니건 간에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이걸 뭐 쉽게 그냥 이거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딱 잘라서 그러니까 곧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빨리 사야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가기는 조금 좀 좋지 않은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동성 축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성장률 둔화시키고 그럼 소위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성장에다 물가 오르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이게 세계 경제를 괴롭힐 거는 거의 명확해졌다. 예, 지금쯤 되면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그 강도나 진행되는 그 범위 이게 이제 다 전이 됐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아시아권으로. 이기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소용돌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지는 본격적으로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를 좀 골치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에선 유동성 축소? 그 다음에 결국은 금리를 만지작거리는 거, 빨라지는 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은 이제 금통이 열렸는데, 금리 동결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 11월엔 꼭 손댈 것 같다는 게 거의 명확해졌어요. 다음 달엔 손댈 거다. 그게 이제 너무 명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6거래 일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뭐, 지난주까지는 매도강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봐서는 뭐 또 그렇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을 따져봤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이제 공급망.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걸로 정리되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중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오후에 중국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하락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중국 당국이 그 국영 금융기관하고 이제 그 주요 기업들, 중국을 대표하는 뭐 헝다를 비롯해서 뭐 텐센트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업들하고 유착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샤해지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주식이 오후 들면서 그렇게 이제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 헝다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 부동산 그룹이 또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게 터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국내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헝다그룹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빚쟁이도 있고 해외 빚쟁이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헝다그룹이 이제 달러 표시 채권도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우선 급한 게 중국 내부의 문제 여기 얽힌 것부터 이제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완전히 순위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되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고 또 이런 이제 그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건설 이런 게 이제 중국에 둔화되면 중국 GDP가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현저하게. 왜냐하면 이게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신경 쓰이고 참 이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뭐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좀 인식해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 뭐 천연가스, 유가, 석탄 계속 오르니까 오고 또 전력난 심화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쉽게 글로벌 뭐 공급망이 금방 이게 치유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우리나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98원 80전 4원 20전 원화가 또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1200원 오늘 넘었다 왔잖아요. 장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극도로 불안해졌어요. 근데 이게 외환 그 전문가들이 저는 뭐 물론 이제 여러 차례 말씀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환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게 120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뭐 얘기들이 1250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후퇴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골치 아파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1250원 가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 상황이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쓸데없는 희망 고문에 빠지지 말자.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이 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유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들이 다 단기간에 끝 이렇게 하고 해결될 성격의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말은 바로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내년 봄 뭐 그 이후까지 보면서 아예 나는 뭐 긴 호흡으로 그냥 n분의 1 해서 오늘 뭐 일부 사겠어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쓸데없는 희망 고문에 빠져갖고 이거를 사놓으면 진짜 고문당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빨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가 판단할 때, 그래도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고 희망이 보일 듯 하다 할 때 움직여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늦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 기조로 계속 나달릴 땐 딴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되지만 이렇게 깊게 밟힌 시장에서 회복되는 거는 좀 늦어도 돼요. 이게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되질 못해요. 그런데다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양시장 합쳐서 1조 넘게 사니까 이것들이 다 매물이에요. 이게 다 매물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는 희망이 보일 때 움직이자.
그래서 너무 일찍 들어가면 진짜 그거를 기다리면서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 늘 얘기하는 대로 주식 일부, 현금 일부 있으면 그냥 있으신 게 사실은 제일 좋다. 별 재주 없으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다. 무슨 이슈가 하나 관련된 게 터져서 빨리 간다. 그러면 그 부분 익절해서 현금을 챙기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더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때는 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전문가도 시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잘 못해요. 그건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현역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뭐 이제 보유 종목에 주력하시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 거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안개증시인데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럼 시장이 무슨 안개증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중에 실제의 말은 뭐냐면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장은 점진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상승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이 감을 잡기 어려운 게 외교적 용어하고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일반 투자가들이 진짜 점진적 반등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이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의 행간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지만 갖고 계신 거에 주력하고 현금 갖고 계시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잘못 사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 전망이 되게 불투명하고 뭐 시장이 뭐 이쯤 빠졌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점진적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더니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데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거짓말로 좋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를 잘 이겨내야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우린 정한 거잖아요. 우리는 봄이 올 때까지 밖에 안 나간다. 그 얘기는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해서 희망 고문 안 당하는 게 나아요. 그런 다음에 진짜 날이 풀리면 그때 나가서 해도 충분히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기다리기도 힘든데 여기에 희망 고문까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딱 그럴 때로 이제 접어든 거예요. 희망 고문에 잘못하면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 거기 뛰어들어서 그러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겪어야 되고 어디서 뭐가 풀리면서 이게 이제 개선될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 풀릴지 그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금리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성장권 주식들이 조금 힘들죠. 상대적으로.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고 좀 그런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이 이제 멘탈을 잘 붙들고 보물까지 가는 그런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